여러분이 간호사가 되기 전에 꼭 읽어보았으면 하는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빅터 프랭클은 사람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긴장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가치 있는 목표를 위한 노력과 분투이다.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긴장을 푸는 것이 아니라 잠재된 의미를 찾아 이끌어내어 성취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빅터 프랭클은 유대인 대학살인 홀로코스트의 생존자이면서 정신의학 의사이자 동시에 철학자입니다. 그는 로고스 다시 말해 의미를 연구하고 실제 심리치료 방법으로 임상에서 활용하였습니다. 삶의 의미를 찾는 로고테라피를 임상에 적용하는데 평생을 바쳤습니다.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생존한 유태인 정신과 교수인 빅터 프랭클의 맨즈 서치 포 미닝이라는 책을 우리나라에서 출간할 때 붙인 제목입니다. 원 제목대로 한다면 의미를 찾아가는 인간의 탐색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책의 내용은 인간의 삶에서 감히 상상할 수조차도 없는 아우슈비츠라는 무시무시한 죽음의 수용소에서 한 인간이 어떻게 삶의 의미를 찾아가면서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는지에 대한 교수 개인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적고 있습니다. 빅터 프랭클 교수는 지옥과 같았던 홀로코스트의 상황에서 살아 돌아온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인간 고통의 깊이를 탐구하며 고통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을 로고테라피로 창시하였습니다. 홀로코스트는 히틀러의 유대인 대학살 정책을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빅터 프랭클은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났습니다. 프랭클의 아버지는 오스트리아 빈의 공무원이었습니다. 어린 프랭클은 심리학에 일찍부터 관심을 보였고 중등학교에서 심리학과 철학을 공부했습니다. 10대 때 논문 인용을 허락받기 위해 프로이트와 서신을 주고받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빈 의과대학 재학 시절 애들러의 이론을 공부하고 개인 심리학을 강의하였습니다. 1931년에 의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2년 뒤 빈 암슈타인호프 정신병원에 근무하며 4년 동안 여성 자살 예방 프로그램을 이끌기도 하였습니다. 이어 개인 병원을 개원했지만 나치 독일이 오스트리아를 합병한 후 유대인인 그는 어쩔 수 없이 폐원하고 유대인을 대상으로 하는 빈 로스차일드 병원의 신경과 과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반유대주의가 휘몰아치며 1942년 그와 그의 가족은 아버지가 사망한 테레지엔 슈타트 강제 수용소로 보내졌습니다. 1944년 살아남은 프랭클은 아우슈비츠로 끌려갔고 그곳에서 어머니가 살해당하는 끔찍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아내는 나중에 베르겐마이너스벨센 강제 수용소에서 사망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빈으로 돌아와 종합병원의 신경과 과장이 된 프랭클은 홀로코스트 지옥 속에서도 삶의 의미를 찾아 생존한 체험과 관찰을 인간의 의미 탐색 맨즈 서치 포 미닝이라는 제목으로 1946년 책으로 발간하였습니다. 책은 삶의 근본적인 동기가 의미를 찾으려는 의지라는 프랭클의 믿음을 담고 있습니다. 프로이트가 쾌락의 의지를, 애들러가 권력의 의지를 삶의 동인 즉 삶을 이끄는 동기라고 주장한 것과 달랐습니다. 프로이트의 정신분석과 애들러의 개인심리학에 이은 빈의 정신요법 제3학파인 로고테라피 학파의 시작이었습니다. 극심한 고통과 절망 속에서 살아난 프랭클의 놀라운 회복력을 담은 체험. 고백서는 로고테라피 효과의 가장 강력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고테라피의 기본 개념은 의미를 찾음으로써 고통을 이겨내고 상처를 치유하는 것입니다. 약물이나 의사를 찾지 않고도 일상 속에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고통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삶의 동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빅터 프랭클은 심리치료를 동기이론 즉 모터베이션 시리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움직이는 동기가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삶의 의미를 직접 대면하고 정신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로고테라피의 목표입니다. 빅터 프랭클은 삶의 의미를 3가지 방식으로 찾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무엇인가 창조하고 일을 함으로써 그리고 어떤 일을 경험하거나 어떤 사람을 만남으로써 마지막으로 피할 수 없는 시련에 어떤 태도를 취하기로 결정함으로써 찾아갈 수 있습니다. 죽음의 수용소는 인간 존엄성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에서 비인간적인 상황에 직면하면서도 어떻게 스스로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는지에 대한 탐색입니다.
프랭클은 모든 외부 소유물과 자유를 박탈당한 경우에도 개인은 자신의 태도를 선택하고 고통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이 책은 인간의 존엄성을 인식하고 보존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는 간호 정신과도 부합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간호를 정의하는 다양한 방식이 있지만 간호는 대상자가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최선의 방식으로 스스로 자신을 돌볼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뇌졸중으로 반신마비가 된 상황에서도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활동을 하도록 도우며 삶의 의미를 찾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간호사 스스로도 간호의 진정한 의미를 찾고 어떤 간호를 할 것인지 대상자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자신의 간호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지는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질병으로 인해 고통 속에 살고 있는 환자들이 스스로의 삶의 목적을 찾고 자신을 케어하고 돌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간호와 로고테라피는 의미는 어느 정도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간호는 인간을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특히나 질병으로 인해 변해가는 인간을 이해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독서는 다양한 상황의 인간을 이해하기 위한 아주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인간의 존엄을 잃지 않고 의미를 찾아가는 한 인간의 모습을 엄숙한 마음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인간을 돕기 위해 간호를 선택한 간호사.